이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보면 y equal fx에서 이 fx가 x에 관한 몇 차식일 때? 2차식일 때 우리는 얘를 2차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당연히 2차식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b하고 c는 솔직히 0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a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되겠어? 0이 되면 안 되겠지. a가 0이 되는 순간 얘가 뭐 할 거니까? 의미가 없어질 거니까. 자, y가 x의 2차식으로 나타내어질 때 우리는 얘를 x에 대한 2차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모양들은 우리가 2차 함수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 당연히 아니죠. 1차겠죠. 얘는 x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분수 위치에,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는 건 나중에 고1 때 가서 우리가 분수함수라고 해서 유리함수 따로 또 공부할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분모에 x가 있으면 이런 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1차 함수나 2차 함수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떤 거 한번 살펴볼 거냐?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얘들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x에다가 뭐 그냥 0 한번 넣어보고, x 0이면 y가 뭐가 되겠니? 0이 되겠지. 그쵸? x가 1이면 y가 뭐가 되겠어? 1 될 것이고요. x가 2이면 y는 4가 되고 3이면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제곱이니까. 자, 마이너스 1이도 우리가 1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2면은 4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마이너스 3이면 9가 되는 거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냥 이런 값들을 한번 선생님이 좌표로 한번 찍어 볼게요. 0,0이니까 여기를 지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뭐 1,1이면 여기 지난다. 2,4면은 여기 지난다. 3,9니까 한참 올라가겠지? 여기 지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뭔가 여기가 만약에 4가 된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점점 더 뭐 하겠어 얘들아?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라는 건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 x값이 1일 때나 마이너스 1일 때나 2일 때나 마이너스 2일 때나 3일 때나 마이너스 3일 때 y값은 뭐인 거 알 수 있어 얘들아? 똑같은 거 알 수가 있어. 그렇다면은 이 x가 음수인 이 부분의 y값은 x가 양수인 부분의 y값하고 뭐하다는 거지? 똑같다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y축에 대해서 이러한 양수 쪽의 그래프나 이 음수 쪽의 그래프가 서로 무슨 관계다? 대칭 관계가 있구나라는 게 이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 그래서 y 꼴 x 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고, 왜냐면은 0,0을 지나니까 원점을 지나고요. 아래로 볼록한 곡선 모양이다. 우리가 이제 이 곡선을 갖다가 포물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보통 포물선. 아래로 볼록한 이러한 모양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y축에 대해서는 무슨 관계가 있냐? 대칭 관계가 있다. 약간 데칼코마니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쪽 부분을 말하는 거지.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의 그래프는 지금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아래로 내려오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왼쪽 기준으로 했을 때, 그치?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뭐라고 부르죠? 감소라고 부르죠. 그리고 x가 양수인 부분 증가하면 y값은 뭐합니까? 증가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밖에 없었거든. 근데 2차 함수는 이러한 포물선의 모양을 띄다 보니까 이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게 모두 다 나타나는 이런 형태를 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y가 0보다 작으면 x값이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그래서 우리가 감소함수라고 말을 하고요. x가 0보다 클 때, 즉 이쪽 부분에 대해서 x가 증가할 때는 y도 뭐 하는 거 알 수 있어? 증가한다. 선생님, 증가 감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왼쪽하고 점 두 개를 찍어봐. 점 두 개를 찍을 때 왼쪽 점에서 오른쪽 점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가 증가 감소를 말하는 거야. 알겠니? 왼쪽 점 기준에 있을 때 뭐 하면 내려가면 감소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왼쪽 점에서 오른쪽 점을 갔을 때 올라가면 우리는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x제곱이면 간단하죠? x가 0일 때는 y가 여전히 0이야. 그런데 x가 1일 때는 여기다가 1 집어넣어 보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되겠지. x가 2일 때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x가 3일 때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없었을 때는 1, 4, 9, 16 이렇게 갔던 게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덕분에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떤 모양을 나타내느냐? 여기는 이 파란색의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x가 0일 때는 0이 되지만 1일 때는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2일 때는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3일 때는 쭉 뻗으니까는 마이너스 9가 될 것이고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함수하고 비교해보면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는 x일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었고 얘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방향이 반대였다라고 한다면 2차함수에서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되는 거고요. x가 이렇게 x제곱 앞에가 부호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모양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라는 거는 원점을 지나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게 여기 a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왜? x가 0이면 무조건 y값도 0일 거니까 원점을 지난다 라는 거 내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값과 상관없이 여기다가 뭐 어떤 x값 1, 2, 3, 마1, 마2, 마3을 집어넣다 하더라도 얘는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y축이 대칭인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a가 0보다 크다. a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얘가 양수라는 말이거든. 양수라는 말은 a가 1이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그럼 우리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조금 전에 관찰했기 때문에 어디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렇게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을 때 a가 0보다 크다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여기 있는 A의 역할은 뭐냐 이런 얘기야. A의 역할은 자 우리가 A가 1일 때하고 A가 2일 때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A가 1이라고 한다면 좌표들이 어떻게 되냐? 0,0이고요. 1,1이고요. 천천히 가볼게. 자, A가 만약에 1이면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되고 A가 2면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X가 0이면 Y가 0, 1이면 1, 2면 4, 3이면 9 이렇게 되겠지. 자, 얘 같은 경우는 X가 0이면 똑같이 0이지만 X가 1이면 2가 되고요. 2면 4에다가 2 곱하니까 8이 되고요. 3이면 9이 18이 되겠지. 즉 이 값이 얘가 1일 때 얘는 2일 때 얘가 더 커지니까 y값의 변화가 더 훨씬 더 어떻습니까? 기존의 1일 때보다 커지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이걸 뜻하는 거겠죠. 자, x가 1일 때 1이었는데 얘는 1일 때 2니까 1일 때니까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2일 때 4였는데 8이니까 더 높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양으로 그려진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당연히 얘는 원점을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A값이 크면 클수록 이 곡선의 폭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더 좁아진다. 약간 좀 홀쭉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A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곡선의 폭이 뭐가 된다?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마찬가지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하고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떠냐라고 보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지난다라고 한다면 A가 마이너스이면 얘보다 훨씬 더 홀쭉하게 이렇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A의 절대값에 따라서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폭이 넓어지는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고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은 그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을 일단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물선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포물선. 이차 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의 모양과 같은 곡선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하고, 포물선이라는 거는 선대칭 도형이야. 선대칭 도형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반드시 이 가운데 선에 대해서 이 양쪽이 무슨 관계를 이룬다는 얘기야? 대칭 관계를 이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축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축을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지? 이 참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거에 따른 가운데 축은 당연히 존재를 할 수밖에 없겠지. 좌우가 뭐가 돼야 되니까 대칭 관계가 돼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포물선과, 얘를 포물선이라고 하죠. 축의 교점이면 여기를 말하는 거네. 그렇지? 이 점을 우리는 포물선에 뭐라고 할 거냐면은 꼭지점이라고, 꼭지점. 꼭지점. 알겠어?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들은 뭐 우리가 그냥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냥 부르는 거니까. 뭐 얘를 우리가 책이라고 부른다. 이거 뭐 컵이다. 책상이다. 이거 뭐 그냥 암기하는 거지. 이거 뭐 의미는 없잖아. 그래서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꼭지점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세요. 포물선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축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포물선의 그래프는, 얘들아, 그래프는 x값에 따른 y값이야. y값.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하고 여기 있는 이 점은 y값이 누가 더 크냐라고 말하면 위에 있을수록 당연히 y값이 크겠지. 왜? y축이 쭉 이렇게 위아래로 있으면 위에가 당연히 값이 뭐가 클 거니까.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y는 ax 제곱에서 a가 0보다 커서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함수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은 어디가? 여기 있는 이 포물선의 y값이 제일 뭐한 거야? 작은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y값을 우리는 최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해. 최소값. 그러니까 여기 있는 꼭지점은 바로 최소값을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이렇게 만약에 포물선이 생겼다고 하고 축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점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그래프에 있는 y값 중에 가장 높이 있잖아. 그치? 가장 높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최대값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a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가 쭉 뻗어 나갈 거 아니야. 그렇지? 쭉 뻗어 나갔기 때문에 최소값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꼭지점에서. 근데 최대값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왜? 쭉 뻗어 나가니까 끝까지. a가 0보다 작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에서는 최대값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최소값은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그럼 우리는 2차 함수 그래프의 기본형이 약간 좀 변형된 세 가지 형태 그래프를 더 배워볼 건데, 자, 기본형이 뭐였냐면 얘들아, y는 보세요. ax 제곱, 이게 기본형이었어. 그래서 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냐? 원점을 지나고요. 이 원점이 바로 뭐였냐면은 꼭지점이었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었어. 보세요.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고? 꼭지점을 지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니?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이렇게 하면서 꼭지점을 반드시 뭐 한다는 거야? 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y는 ax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생긴 친구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y는
a의 x 마이너스 p 이렇게 생긴 거 생각해 볼 것이고, 세 번째는 y는 a의 x 마이너스 p 제곱 더하기 두 개가 합쳐진 거 이렇게 생긴 모양을 살펴볼 거야. 알아먹겠어?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보자. 얘 같은 경우는 무언가 x쪽에 변화가 있었지, 그치? 그냥 x만 있는 거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x 빼기 이렇게 했으니까, 맞죠? x쪽에 얘는 변화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이 뒤에 꼬랑지 붙은 거 얘는 y쪽에 변화가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x쪽에 변화가 있다, y쪽에 변화가 있다라는 걸 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평행이동이라고 해요. 평행이동이라고. 알겠어? 그러면 얘는 우리가 x쪽에는 변화가 없고 y쪽으로 이 꼬랑지가 붙은 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거야. 즉 y의 방향으로 y축으로 q만큼 뭐 했다고?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야. q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q가 만약에 플러스 3이라고 하면 그러면 y쪽으로 3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야. 원래 이렇게 검게 생긴 친구였는데 포물선 여기가 플러스 q가 만약에 3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0,0이었던 게 0,3자리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 1,1이었던 게 1, 어디로? 4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각각 얼마만큼? 3만큼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q가 만약에 선생님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보면 3만큼 내려갔다 아니면은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0,0이라면은 0,3에 해당하는 이 1로 여기 있던 점이 이쪽으로, 즉 이러한 모양으로 뭐 했다는 거야?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ax 제곱의 그래프라는 거는 0,0 원점이 꼭지점인데 이렇게 생긴 애는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평행이동을 하다 보니까 뭐가 바뀌겠니 얘들아? 꼭지점이 원래 0,0이었는데 0,q로 뭐 하겠어? 바뀐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일단은 여러분들 중3 때 중요한 건 꼭지점이니까 꼭지점이 어떻게 바뀌냐? 0,q로 바뀐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축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즉 이 대칭축 같은 경우는 검은색도 y축이고, 그쵸? 빨간색도 y축인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왜? x로 뭔가 바뀌어야 축이 바뀌는데 y로만 왔다 갔다 했잖아, 그치? 축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축의 방정식이 y축이거든. 이 y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x 이퀄 0이라고 부릅니다. x 이퀄 0자리란 얘기지 여기가. x 이퀄 0. 그래서 얘는 꼭지점은 원점이고요.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0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거야. 그러면 얘도 꼭지점은 0,q로 바뀌고요.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0으로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돼. y는 x-2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y는 x 이 그래프라는 건 지금 이 검은색이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꼭지점이 0,0. 알겠지? 괄호 안에가 0이 되는 x값으로 움직였다라고 보면 돼. 괄호 안에 0이니까 x 이퀄 얼마큼 움직였어? 이만큼 움직였지. 약간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 하고 나서 뭐 구했어? 근 구했지. 그래 안 그래? 그런 느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라고 한다면 x로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검은색의 그래프가 0,0이었던 게 1로 2,0으로 요렇게 모양은 안 바뀌면서 이렇게 움직인 게 바로 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바뀌었냐? 원래 0,0이었는데 x로 얼마만큼? 괄호 안에가 0이 되는 만큼이니까 p, 0으로 뭐 했다는 거야? 꼭지점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축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꼭지점의 x값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는 x 이퀄 p로 축이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겠지. 축이라는 거는 좌우의 포물선 모양의 좌우가 정확하게 가운데를 지나가는 선을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꼭지점의 x값이야. x 이퀄 꼭지점의 x값 이렇게. 자,
세 번째 얘 같은 경우는 x로 얼마만큼? x로 p만큼, y로 얼마만큼? q만큼 둘 다 이동한 거야. 첫 번째 거는 y로만 이동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x로만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거는 x, y로 다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도 x로 p만큼, y로 q만큼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p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이 세 가지가 어쨌든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 조금 전에 2차 함수의 기본형, 그 다음에 평행이동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세 가지 유형 선생님 설명을 했어요. 그쵸? 첫 번째 거는 뭐라고 얘들아? y축으로의 평행이동 얼만큼? 여기 있는 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거는 자, 이 친구가 0이 되게 하는 x쪽으로의 평행이동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 거는 x와 y로의 둘 다 평행이동이라고 얘기했네요. 자, 봅시다 이게. y는 ax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의 그래프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q만큼 뭐 한 거다?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0,0이었거든? 얘는? 근데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따라가겠지.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0, 뭐가 되는 거야? q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축의 방정식은 x에 뭔가 변화량이 있을 때 꼭지점을 지나는 x값이니까 얘는 당연히 y쪽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변화가 없겠지. 그러니까는 x 이퀄 0이 그대로 축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자, 이 친구의 그래프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원래 0,0이었던 꼭지점이 요만큼 뭐 한 거야? 움직인 거잖아. 그치? 당연히 꼭지점의 위치가 p,0이 될 수가 있고요. 당연히 p는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쪽으로 옮겨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럼 작아지는 만큼 그대로 그래프가 움직이니까 p,0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이렇게 움직이면 당연히 여기가 축의 방정식이 되겠지. 맞죠?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의 방정식은 항상 x 이퀄 꼭지점의 x값을 지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꼭지점이 감소했다가 증가하거나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점이 되기 때문인 거야.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이거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얘가 0이 되는 값이니까 그런 거야. 2차 방정식 근거하는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y축의 방향 얼마만큼? q만큼 평행이동을 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꼭지점은 여기 0,0이었던 친구가 x로 p만큼 y로 q만큼 이렇게 움직여서 1로 바뀐 거지. 꼭지점은 당연히 p, q가 됐고요.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p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지금 뭐 했냐면 얘들아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2차 함수가 처음에 2차 함수가 뭐야? 이런 얘기했지. 오케이?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y 이퀄 x제곱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a가 붙으면서 그래프가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 되는 거고 a가 0보다 뭐하면 작으면 위로 볼록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포물선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포물선의 가운데를 지나는 이 축의 방정식이라고 했고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무엇이다? 꼭지점의 x값이라고 쌤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하고 축의 방정식이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기본형인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으로의 평행이동, x축으로의 평행이동, x축, y축으로의 평행이동에 따라서 세 가지의 이런 식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꼭지점의 위치도 당연히 바뀐다. 축의 방정식도 바뀌는데 축의 방정식은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이 있을 경우에만 뭐 한다는 거야?
바뀐다라는 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고 이게 이제 이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차 함수인 걸 한번 골라보자 라고 얘기했네. 당연히 안 되겠죠. 1번. 2번은 이렇게 곱하면 x제곱이 되잖아. 그렇지? 너는 되겠다. 오케이. 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인데 플러스 x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겠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안 되겠죠. 이런 거. 안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x제곱이고요. 여기 뭐 마이너스 3분의 1이 개수일 뿐이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이니까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뜻이니까 또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요. 이거 여러분 뭐 정리해 보시면 4x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나가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x제곱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플러스 4x제곱하고 얘하고 뭐가 되니까 없어지니까 너 당연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2번. 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고 싶다 그 얘기야. 알겠지? 2차 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x제곱의 개수고요. 여기 또 x제곱의 개수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2a-1도 x제곱의 개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를 x제곱으로 이렇게 한번 묶어봐. 묶어보면 여기서는 당연히 2a-1이 있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4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2a-5인데 얘가 뭐가 되면 안 된다고?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2분의 5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a가 만약에 2분의 5가 돼버리면은 x제곱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는 이차 함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a 값이 될 수 없는 거는 바로 뭐냐? 2분의 5가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세 번째 유형은 함수 나올 때마다 나오는 거야. 뭘 구하라는 거야? 함수값을 구하는 거지. 함수값을 구하라는 말은 여기 봐봐. x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여기다도 마이너스 1 들어가고 여기다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1 제곱이니까 마마니까는 플러스 5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f-1은 너는 7이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뭐 집어넣어봐? 2 집어넣어봐 이런 얘기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2 집어넣어봐 이런 얘기니까 2 집어넣으면 제곱이니까 4가 될 것이고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 되고 플러스 1까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 5고 빼기 10이니까 아 너는 마이너스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함수값 구하는 거는 그냥 그 x에다가 여기 있는 이 숫자를 집어넣어서 정리하는 게 바로 함수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두 개 더하라 이런 말이니까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 12번 한번 보면은 자, 여기가 지금 얘들아 봐봐. 얘가 지금 a야. 근데 얘는 2야. 얘는 지금 뭐야? 4분의 3이야. 이해되겠어? 쌤이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것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좁혀지고 폭이 좁혀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폭이 이렇게 넓어진다고 했었지? 그러면 A라는 친구는 4분의 3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 되겠지. 왜? 폭이 좁아야 되니까 얘보다는. 그리고 2보다는 폭이 넓잖아. 그치? 그러니까 2보다는 뭐 해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여기 사이에 있는 A 값이 아닌 것을 한번 골라보라 라고 얘기했어. 그럼 어떤 것이 당연히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3분의 2. 3분의 2는 얘는 뭐 0.66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4분의 3은 0.75 이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는 3분의 2가 된다 그러면은 얘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 폭이 더 넓어져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1번이 답이 될 수가 없고 5분의 4 0.8이고 얘네들은 뭐 다 1보다는 큰 수인 거 다 알잖아. 2보다는 작은 수이고 그러니까 1번이 내가 찾는 정답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뭐 간단하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의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x축에 대해 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얘들아.
이게 지금 x축이잖아. 요렇게 돼 있던 친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알겠니?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됐을 때는 a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랬고요. 얘는 a가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맞죠? 그 대신 대칭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모양은 똑같아야 돼. 모양이 똑같다는 말은 a 값의 절대값은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3이면 얘는 마3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아듣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에 대한 x축 대칭이니까 얘가 6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 a는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의 그래프는 이거에 대해서 x축 대칭이다. x대칭이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x제곱의 개수가 뭐 하는 거? 부호가 반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b값은 얼마나 갈 수 있어? a값은 마이너스 6이고요. b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2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자, y는 a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뭐야? 기본형이야. 기본형이라는 거는 0,0을 반드시 지나야 되고요. 이게 바로 꼭지점이 된다라는 얘기고 추계 방정식은 x 이퀄 꼭지점의 x 거라고 했으니까 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맞죠? 그리고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위로 아래로 볼록인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그리고 a 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a가 0보다 만약에 작다면 여기서 이렇게 위로 볼록인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얘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절대값이 얘들아 점점 더 이렇게 좁아진다 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0,0이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요. 추계 방정식은 x 이퀄 꼭지점의 x값이야 항상. 아 너도 맞구나 라고 보면 되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음수잖아. 음수일 때는 이렇게 위로 볼록인 이런 형태 그래프가 돼야 되니까 위로 볼록하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2분의 1 a보다 그래프의 폭이 좁다. 봐봐 a인데 여기다가 2분의 1이 곱해졌잖아. 그렇지? 그러면 2분의 1 곱해지면은 더 작은 값이 되겠지. 어쨌든 간에 작은 값이 되면은 폭이 더 뭐가 된다고 얘들아? 넓어진다 라고 넓어진다. 얘는 좁아진다 라고 했으니까는 아 네가 잘못됐구나 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y축에 대한 대칭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대칭이 얘들아? x축 a의 부호가 여기는 a인데 어쨌든 여기는 마이너스 a잖아. 얘가 양수라면 얘는 음수가 될 것이고 얘가 음수라면 얘는 양수가 될 거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고 있죠? 되나요? 자 24번 문제 볼게요. 함수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그래프가 얘를 지난다 라는 말은 방정식에서 이것이 근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근이라는 건 우리가 뭐 했니 얘들아? 대입했잖아. 대입. 그쵸?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건 x자리에다가 a를 대입하고요. y자리에다가 2a를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 2a는 마이너스 3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됐죠? 넘어가면은 3a 제곱 더하기 2a가 0이 되는 거니까 a로 묶어버리면 3a 더하기 2가 0이 돼서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이거는 뭐 그냥 2차 방정식 꼴이 된 거야. 무언가 2차식이 꼴 0이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라 그 얘기와 똑같은 거니까. 단 a는 0이 아니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8번 한번 볼게요. 30번 문제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여기를 지난다라고 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슨 문제였냐면은 그냥 식을 주고 그래프 한번 골라봐 이런 문제였잖아. 그치? 근데 이제는
그래프를 주고 너한테 식을 한번 네가 찾아봐 이런 얘기거든. 자, 꼭지점이 원점이 된다는 얘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본형, 기본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뭐 할 수 있어? 놓을 수가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됐을 때 꼭지점이 어디를 지나니까 0,0을 지날 거니까. 그런데 얘가 3, 마이너스 3을 지난다고 해서 지난다는 거는 무조건 얘들아 뭐라고? 대입이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어요? 그래서 대입해보면 여기가 x값 여기가 y값이니까 당연히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은 이거 3 대입하니까 9a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x 대입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은 a라는 친구는 뭐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a 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에 해당하는 3번이 정답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봅시다. 이제 우리가 기본형 좀 공부했으니까 기본형이 아닌 변형된 형태 거를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건데, 자, 변형된 거 다시 한번 복습 한 번만 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기본형은 y는 ax 제곱 이게 기본형이라고 알겠어? 기본형이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고 얘들아? 세 가지로 나눌 수, 세 가지로. 알겠어?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있고요. x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있고요. x축,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 얘는 y는 ax 제곱을 쓰고 꼬랑지에다가 그냥 그 q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x축으로 만약에 p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 y는 a 하시고 잘 봐야 돼. 여기에 x-p 그래야 얘가 뭐가 되는 거니까? p가 되는 거니까. 알겠지? 얘가 0이 되니까 x축으로 p만큼 이동했다라는 거는 이 p가 부호를 바꿔서 들어온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 y는 a는 가만히 있고요. xp니까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니? 선생님 얘를 갖다가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y축으로 이만큼 x축으로 3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얘가 이제 2x 제곱이 되고 y로 2만큼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2만큼 갖다 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x로 3만큼이니까는 당연히 얘가 마3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의 부호 반대야. 여기까지 포함해서 x로 마2니까 얘는 플러스 2가 돼야 될 것이고 그래야 마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y는 마3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여기는 2가 돼야 되지. 원래 거 그대로 y 되니까. 알겠어? 이게 바로 기본형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y축으로의 평행이동, x축으로의 평행이동, x축,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라고 우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이 기본형이 이제 이 함수가 있단 말이야. y축으로 요만큼 평행이동 했대. 그러면은 식이 y는 y축으로는 꼬랑지에 그대로 붙어버리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원래 꼭지점이 0,0이었다고. 0,0이었던 게 y로 그만큼 이동했으니까 얘는 0, 여기니까 마이너스 7이 꼭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계 방정식이라는 거는 x 이퀄 x값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 세 개 관계는 반드시 알아야 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은 꼭지점이 바뀌고 추계 방정식이 바뀐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꼭지점 p, q에서 p는 0이고요. q는 마7이고요. 추계 방정식은 x 이퀄 0이 되는 거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마7의 부호 반대가 되겠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7에 해당하는 5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 볼게요. 39번 문제를 좀 보게 되면요. 자, 이게 기본형이야. 기본형인데 평행이동한 얘들아. 평행이동이라는 거 잘 들어. 평행이동은 모양이 바뀌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그냥 위치만 바뀌어, 위치만. 알겠어? 모양을 결정하는 애가 누구냐면은 얘가 모양을 결정하는 애가. 왜 얘가 모양을 결정하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가지고 양수면 아래로 볼록할 것이고 음수면 위로 볼록하겠지. 그리고 양수값이면서도 그 값이 절대값이 뭐하면 크면 홀쭉하게 될 것이고 작으면
완만하게 될 것이고 음수도 마찬가지야.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완만하게 되고 크면 클수록 홀쭉하게 된다. 이게 다야. 알겠어? 그러니까 평행이동에서 폭일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야? 모양은 바뀌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은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애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아니냐. 마이너스 1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3분의 2 맞네. 그 대신 너는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그쵸? x제곱의 숫자가 바뀌면 안 돼요. 알겠지? 근데 뭐는 바뀌어도 되냐? 평행이동은 안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그치? 얘는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잖아. 됩니까? 안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얘는. 얘 안 된다. 2분의 3이니까 얘 안 되고 얘가 누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아셨죠? 자, 일단 40번 문제 하나만 보자. 지금 기본형이죠. 무슨 형이라 하더라? 기본형인데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했대. 그러면 얘는 식으로는 y는 5분의 2 하시고 이거의 부호 반대가 완제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 요렇게 생겨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게 0,0. 그치? 근데 얘는 x로 3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가 3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친구가 요렇게 그대로 이렇게 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여기가 되고요.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는 어떤 모양이니 얘들아? 감소라고 감소.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을 보면 감소하고 있죠? 이쪽 부분이 뭐 하는 거니 얘들아? 증가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어? 문제에서 지금 뭘 물어봤냐면 x가 증가할 때 y 값이 뭐 하는 거 얘들아?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증가하니까 사실 여기 이 부분을 말한다 라고 보면 되고요. x 값이 3보다 뭐한 쪽에서? 큰 쪽에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겠구나 라는 걸 수가 있겠지. 다음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5번이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42번. 여기 볼게. 자, 이게 이제 기본형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x축으로 5만큼이라고 했으니까는 y는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이거의 부호 반대 x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프상으로 보면요. 얘는 원래 0,0 이런 애는 다 0,0이야. 그러니까는 요렇게 그래프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5만큼이니까 얘가 이제 x가 마이너스 5라고 하면 여기 있는 그래프가 요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아듣겠어? 자, 그러면 체크해보자 이제. 꼭지점은 마이너스 5,0이다. 꼭지점은 당연히 여기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5,0 맞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의 그래프보다 폭이 넓다. 폭은 절대값을 가지고 선생님이 따진다고 얘기했어. 절대값. 그치? 절대값이 얘가 더 크잖아. 그치? 얘가 더 폭이 좁아. 얘보다 폭이 넓다. 맞는 이야기죠? 작으니까. 맞는 선택지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니까 이쪽 부분을 지금 나에게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보면 되겠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이니까 x가 증가하면 y도 감소한다고 했는데 왼쪽에서 보면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으면 x가 증가할 때 y도 뭐 해야 된다고? 증가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너 틀렸다라고 보면 되겠네. 모든 x값에 대해서 y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모든 x값 어떤 x값에서 내가 체크하더라도 y값은 이 y값이라는 건 얘들아 그래프의 위치야. 그래프 위치. 그럼 당연히 제일 큰 게 0이고 나머지는 다 0보다 뭐 한 쪽에 있어? 작은 쪽에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y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는 맞는 선택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이야 이제.
43번이고요. 자, 이차함수 이 친구를 갖다가 기본형이야. 얘는 기본형. x로 마이너스 6만큼, y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y는 당연히 2 하시고요. 가로 열고. x는 얘들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 부호 반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x 플러스 6의 제곱 들어오시고요. y로 1만큼이니까 플러스 1인 이 함수가 된다. 얘가 여기를 뭐 한다고? 지난다고. 알겠지? 얘가 지난다고. 지나니까는 잠깐만. 지나니까 당연히 뭐 하면 되는 거니? 얘들아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얘가 x고요. 얘가 이제 y가 되는 거니까. 자, k는 x에다가 마삼이야. 2 하시고 여기다가 마삼 집어넣으면 3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어? 9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8 더하기 1이니까 k값은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19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몇 번까지예요? 다 끝났어 이제. 14번까지 하면 되니까. 이거 끝까지예요? 자, 4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야, 봐봐. 2차 함수 그래프 이거의 그래프를 이거를 x로 얼마큼 이동했다고? p만큼. 잘 들어봐. 이거의 그래프를 x로 p만큼 이동했다 그랬지? 그러면 이거의 꼭지점은 지금 뭐가 돼? 꼭지점은 마이너스 1,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이 되겠지. 왜? x는 부호 반대, y는 그대로니까. 알겠어? 자, 여기 있던 꼭지점을 x로 얼마큼 이동했다고? 근데 마이너스 1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 얘가 0이 되는. x는 선생님 얘기했잖아. 이거의 부호 반대.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알겠니? 여기 이 친구가 0이 되는 x값이라고. 그 마이너스 1이죠. x로 p만큼이니까 얘가 p만큼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꼭지점은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 꼭지점은 x, y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y로 q만큼이니까 얘가 q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런데 그랬더니 이거하고 일치했대. 이거의 꼭지점은 뭐니 얘들아? 0, 뭐야? 0이잖아. 기본형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뭐가 돼야 되겠어? 0이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되겠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죠? 원래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이었어. 원래 그 위치였어. 근데 걔를 p만큼 이동시켰고 q만큼 이동을 시켰더니 이 그래프하고 일치했다라는 거는 위치가 같다는 얘기거든. 위치를 결정하는 애가 누구냐? 꼭지점이야. 꼭지점.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얘가 0이니까 p값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1이 돼야 되고요. q값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8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p 더하기 q가 얼마냐? 9가 정답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한번 볼게요. 자, 얘하고 모양과 폭이 같대. 모양과 폭이 같다라는 거는 3분의 1을 그대로 따라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런데 꼭지점 좌표가 이거래. 그러면 y는 3분의 1 하시고 x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 부호? 반대로 x 마이너스 7의 제곱 y는 그대로 빼기 3 이렇게 오면 되는 거야. 이 식이 이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는 뭐가 되겠어? a는 3분의 1이 되면 될 것이고요. 플러스 p가 마7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7이 되면 될 것이고요. q는 마3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3이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아듣죠? 세 개를 모두 곱하라고 했으니까 마마가 두 개니까는 그냥 플러스로 바꾸고 얘는 약분되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7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부호를 한번 결정해 보는 건데, 자, 봐봐. 자, 얘들아, A의 부호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A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보면 되겠지. 아래로 볼록이면은 A가 양수고, 아래로 볼록이면은 A가 양수고, 위로 볼록이면은 A가 뭐라고 얘들아? 음수란 얘기야. 간단하죠,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A는 뭐가 돼야 돼? 아, 너는 음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어요? 그 다음에 PQ는 간단해. 자, 이거에 지금 얘들아, 이렇게 됐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뭐야? 꼭지점의 좌표가 P, Q가 되겠지, 당연히. 맞죠? 그럼 꼭지점은 누구냐면은 맨 위에 있는 얘라니까. 그럼 X 값은 여기가 P가 되는 거고요. Y 값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P는 원점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P는 0보다 뭐 해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지. X 값이니까. Q는 Y 값이죠? 원점보다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죠. 그러면 당연히 Q는 0보다 뭐라고 볼 수 있어? 크다고 볼 수 있겠네. 결론적으로 A는 음수, P도 음수, Q는 양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한번 골라보시면은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2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사실 이제 얘들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은 그래프 이제 2를 배울 거거든? 근데 사실은 얘가 중요해. 근데 얘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아시려면 당연히 그래프 1번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머리에 다 숙지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이잖아. 그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 주말에 꼭 다시 한번 영상 한번 보면서 앞에 거 문제 다 좀 풀어보시고 보시면서 아, 이차함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여러분이 아셔야 이 그래프 2번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래프의 활용. 그래서 화요일 날에는 그래프 2번, 목요일 날에는 활용까지 하면은 이제는 이차함수는 내용이 끝납니다. 활용 없는데요? 그냥 그래프 2로 끝나요? 뭐 활용 여기 있나? 그러네요. 아, 활용 너무 싫어.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어쨌든 다음 주까지 해서 2차 함수 마무리 해줄 테니까 잘 아시고 오늘 했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좀 복습해 주세요.